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어떻게 그럼 좀 일을 좀 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또 네. 자기 입으로 네네네네네. 일잘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냉면에 언제는 계란을 주고 안 냉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냉면 러버이신 것 같아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잘러가 돼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일잘러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일잘러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던가요? 그분들 공통점은 첫 번째 이게 맥락을 읽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두 번째는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사론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즐겁고 유쾌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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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의 저자인 박소연이고요. 네. 직장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 대상으로 글 쓰고 강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글과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책에서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단순하게 일을 하면서 더 성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초점으로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글들을 쓰고 있고요. 이거를 인해서 기업들한테 강연하는 내용들은 다들 이제 직장인들이 일이 너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할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그 조직의 목표라든지 개인이 하려고 하는 그 성과를 잘 맞춰서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어떻게 그럼 좀 일을 좀 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또 네. 자기 입으로 반응이 좋다고. 또 우리 또 기업 관계자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 네.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말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1대1 미팅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는데 이제 차라리 저한테 이제 2명이서 얘기하는 거와 뭐 1000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뭐를 선택할래? 라고 하면은 1000명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그게 더 편하네요. 1000명은 사실 웬만큼만 해도 분위기에 네. 따라서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더 원래 좀 편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저랑 1대1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원래 익숙했고요. 네. 초등학교 때 한 몇백 명 앞에서 연설하는 적이 있었는데 네. 원고 없이 그냥 항상 올라갔거든요. 진짜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원래 익숙했고 이렇게 1대1로 말하는 거는 정말 직장 생활에서 이제 각종 이제 파트너들, 거래처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말하는 걸로 후천성으로 이제 키워진 능력이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말씀하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회사가 전경련이라고. 맞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해서 그 네. 기업들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회원사로 있고 그 회원사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 그래서 그런 게 경제단체입니다. 근데 그 전경련은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있다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네네. 굉장히 십수년 전 일이. 네네네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뭐 워낙 뭐 1000대 1, 뭐 몇천 대 1도 많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순간 1000대 1의 부끄럽습니다.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긴 했는데. 멋있습니다. 네. 그럼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네. 들어가서 약 한 12년 정도 네네. 회사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을 주로 하신 거예요? 주로 3개의 파트에 집중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산업 연구예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뭐 이런 산업을 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이 선진국 수준 아니면 다른 경쟁국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이런 정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쓰고 네. 공청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업무였는데 경제인과 경제인 사이의 그런 것들 해외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 사이의 가교 역할.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나가면 경제인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 순방단 같이 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역시 해외 경제인들하고 우리나라 경제인들하고 또 하고 그쪽 그 대통령이나 VIP 모시고 또 같이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TV에서 보던 그 기업인들과 함께 나갈 때 항상
실무를 하시는 게 또 정경련. 네네, 그 경제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아. 세 번째는 이제 기획실이라고 말해도 되고 경영지원실,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CEO 거기 직속실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 뭐 수행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걸 다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경제단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는 업무 자체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린데 이제 팀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업무를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산업팀을 맡겼어요. 근데 미래산업이면은 세상의 모든 게 미래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게 미래산업이잖아요. 하루는 이제 그 농기업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첨단 바이오 산업을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때 좀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굉장히 빨리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빨리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업무 사이클을 굉장히 빨리 돌리는 거가 그게 네. 좀 트레이닝이 됐어요.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일잘러가 네네. 되신 느낌인데. 저희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또 책도 일잘러에 관한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을 네. 잘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들이 있는데 네. 꼭 일잘러가 돼야 되나? 그냥 이제 편하게 워라밸 지키면서 내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일잘러에 약간 그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잘러라고 하면 생각 드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막 더 하는 경우 자꾸 일잘러라고 생각이 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일을 있어요. 많이 일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 명쾌하시네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잘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잘러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죠. 사람 자체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사람받기 자꾸 그 조직의 일잘러만 생각이 드는데 배송 기사분을 예로 들면은 네. 배송 기사분이 언제는 102호에 갖다 주고 또 언제는 2001호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배송이 언제는 맞고 또 언제는 안 맞는 거예요. 또는 냉면을 주는데 언제는 계란 그 계란 그쵸. 되게 중요하잖아요. 냉면에. 반 그렇죠. 잘라서 딱 들어있는. 네네 그걸 주면 다 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데는 들어갔고 어느 데는 안 들어갔어요. 기무상하죠. 그렇죠.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표에 대한 업무를 달성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소중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는 결국 누군가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된 시간 안에 적어도 원하는 그런 퀄리티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이죠. 그러니까 냉면에 언제는 계란을 주고 냉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냉면 러버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어제 계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느 때는 식초를 2숟갈 넣고 1숟갈 넣고 이게 다 어쨌든 보면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맨날 혼이 날 거고 그런데 워라밸이 지켜진다. 삶의 만족도가 있다. 맨날 혼나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평안해. 이렇게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일과 삶을 엄청 분리하려고 맞아요, 노력하지만 맞아요. 일하는 시간이 네네. 일상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퇴근 이후의 시간보다 퇴근 이전의 시간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하는 순간에 목표점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온갖 곳에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삶이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일잘러라고 했을 때 시킨 거를 더 많이 하고 뭔가 오버하고 그다음에 뭔가 S급으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목표했던 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해더라도 저는 일잘러라고 생각을 해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잘러가 돼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 일을 잘해놓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 과연 일잘러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일잘러는 상대방이 저희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제 제공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이 평균 사람들이- 이상을 꾸준히.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요구되는 퍼포먼스를 평균 이상의 성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진짜 뭐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그 다음 날에는 막 잠수 타서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러 이제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일을 해보면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프리랜서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잘하다가도 잠수 타고 이런 경우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이제 글을 쓰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희 팀장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드라인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을 칼같이 지키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지금 저도 다음 책을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네. 기업들 강연을 갈 때도 기업이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면 정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이 분야로 강연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날 제 느낌이 아니야 이분들은 사실 이게 더 원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을 지키는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되게 그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꾸준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꾸준히 원하는 퀄리티를 원하는 기간에 네. 원하는 속도로 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많은 일잘러들을 만나 그렇죠.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던가요? 그분들이 제가 정말 많은 경영진들과 임원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소위 일 잘한다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 공통점은 첫 번째 이게 맥락을 읽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맥락을 읽는 능력. 네,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무가 왜 이게 지금 이 업무를 갑자기 이게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를 뭐 옷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 옷을 뭐 데이트할 때 입고 갈 건지 아니면은 등산할 때 입고 갈 건지에 그렇죠. 대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이 업무를 지금 왜 해야 되지라고 일단 정보를 파악하시거나 다른 쪽하고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원하는 목표가 이쪽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맥락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그쵸.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사한테 소위 조직에서 상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받을 때도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거를 가야 된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일을 시킬 때도 애매하게 시키지 않고 명확하게. 되게 명확하게 시켜요. 왜냐하면 엉뚱하게 해오면 제가 자기가 다시 시켜야 되니까 그쵸.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업무를 지시를 받았을 때 잘 물어보지도 않으시거니와 그 들은 그 모호한 언어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때문에 밑에 직원 중에서 굉장히 일 잘하는 되게 실무자의 똘똘한 되게 전설 같은 실무자가 있으면 이렇게 잘 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멍부가 이런 것처럼 이제 멍부가 이제 해서 서로 평화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업무는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생각났어 그 분위기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는 능력이 되게 빨라요. 학습 능력. 네, 학습 커브라고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거를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고 할 때 일단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안 해본 업무예요 이렇게 말하거나. 근데 이분들은 워낙 항상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어떤 한 분야의 전설적인 그런 리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저것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만은 경영진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엔지니어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경영진으로 올리려면 기획이나 홍보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외 재무나 업무를 뭐 이런 거. 네, 재무나 이런 것처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계속 그렇게 태스크를 주고 범위를 늘리고 그 다음에 안 해봤던 업무, 기존에 안 해봤던 산업, 기존에 안 해봤던 상품,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 해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모르는 걸 배우는 거에 좀 익숙하세요. 그래서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그래서 러닝 커브가 진짜 빠르고 물론 스트레스는 있죠. 있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요 정도만 있으면은 막 이 정도를 한다고 치면은 이분들은 일단 거기에 대한 약간 역치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만 뭐 배워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며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커브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진짜 뭐 일잘러에 관련된 그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빠바박 막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인위적인가요? 아니, 좀 너무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너무 되나? 좋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일을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습관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일잘러들만의 업무나 생활에서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좀 팁으로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수나 이제 일 잘하시는 분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러닝 그쵸. 바이 두잉이라고 이제 정말 전설의 일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이제 한다고 치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무자 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PPT를 만든다라고 말하면 PPT의 컨텐츠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템플릿을 뭘로 만들지와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안에 뭘 써야 되는 그쵸. 거야를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콘텐츠나 로직을 만드는데 시간을 80을 쓰고 이거를 만드는데 20을 써야 되는데 템플릿 어떻게 하지? 랑 그 다음에 도대체 여기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잘한 사람들의 그 프로젝트 DB를 많이 챙기세요. 그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만든 거에다가 20% 정도 이제 약간 그래 수정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컨텐츠를 얻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일주일 시간을 줬더니 하루짜리 업무를 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자료조사에 한 이틀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하는데 오래 걸리고 실제로 업무 자체는 하루 이틀밖에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가 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잘한 사람 거를 가져오세요.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템플릿도 그쵸. 잘 만든 걸 한 100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잘 만든 거 아니면 비슷한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폴더 안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몇 개를 어떻게든 뭐 밥을 사시던지 이렇게 읍소를 하시던지 해서 가능한 많이 DB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 DB가 되게 많아요. 툴 같은 경우도 공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짜인 것들을 일단 많이 가져오시고 자기만의 DB를 좀 많이 가져오실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2년차, 3년차가 7년차, 8년차 업무로 바로 뛰려고 하면은 남이 이미 만든 거 툴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유리하죠. 만약에 1, 4분기 매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써라 라고 얘기했다 봐요. 그러면 1, 4분기 매출 분석 뭐부터 써야 되지?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1, 4분기 매출 분석을 쓴 비슷한 포맷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포맷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 4분기는 있었고 네. 재작년에도 있었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뭐 찾아보는 거지. 1, 4분기나 4, 4분기나 뭐 그쵸. 로직은 같잖아요. 그쵸. 에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무슨 내용을 쓰지?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넣지지? 아, 이거를 어떤 구조로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 되지? 라는 시간 낭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좋습니다. 이런 꿀팁을 막 이렇게 또 네. 배출해 주셨어요. 2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일잘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 3부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